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미국 2월 PC 물가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바로 즉시 분석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3월 28일 9시 31분인데 1분 전에 발표된 PC 분석 바로 데이터에 옮겼습니다. 즉시 분석하겠습니다. 미국 PC 물가 상승률이 보시는 것처럼 2.8%를 기록했습니다. 근원 기준으로. 근원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보시면 2.8, 2.8, 2.8을 유지하다가 지난달 발표가 2.6으로 떨어져서 나름 환호했는데 다시 2.8로 반등한 겁니다. 어쨌든 2.6에서 2.8로 다시 반등했다. 라는 사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기대치는 2.7%였었어요. 근데 기대치마저 웃돌아요. 그러면 전월 근원 PC 물가보다도 올랐고,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올랐으니까 오늘 발표된 PC 물가는 시장 입장에서 나름의 쇼크다. 뭐 큰 쇼크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쇼크로 발생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PC 물가 상승률, 예, 이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그동안 뭐 2.6, 2.5 이렇게 흐름을 유지하다가 또 2.5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의 기대치도 2.5였으니까 이 부분은 기대치에 부합한다. 그렇지만 그 기대치가 뭐 좋은 기대는 아니고 평이한 기대였는데 그 기대치에 부합하니까 이 네 가지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는 근원 PC가 전월보다 올랐다. 두 번째, 근원 PC가 기대치보다 올랐다. 근데 헤드라인 PC는 기대치에 부합하고 전월과 같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안 좋은 거예요. 쇼크에 해당됩니다.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높은 물가가 발표된 겁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시장의 우려는 아직 관세 전쟁이 반영된 물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3월 말에 발표된 미국 PC 물가 상승률은 2월 물가인 거예요. 2월에는 관세 전쟁 시작도 안 했습니다. 3월에 관세 전쟁을 시작한다고 보겠고 4월에 관세 전쟁을 본격화하겠다라고 가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미국 물가에 반영되는 시간은 5월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5월 물가는 언제 발표돼요? 6월입니다. 6월에 5월 물가가 발표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관세 전쟁의 효과가 반영되기 전 단계인데 전 단계에도 물가가 반등한 거죠. 시장은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관세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적정한 반응은 뭐예요? 관세 전쟁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물가가 안 잡히고 있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나중에는. PCE 물가 데이터와 함께 최근의 여러 지표들을 가지고 물가의 흐름을 정리를 해볼 텐데 최근에는 CPI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분석을 그때 해드렸죠. 근원 CPI도 전월보다 떨어졌고 기대치보다도 떨어졌고 헤드라인 CPI도 전월보다 떨어졌고 기대치보다도 떨어져서 이때 물가 반등 안 하는가 보다 하는 기대감을 가졌었던 거예요. 일부 기대감을 갖다가 다시 무너지는 거죠. 기대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2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나름 오르다가 좀 떨어져서 기대감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월 물가, 생산자 물가와 CPI를 볼 때는 기대감을 가졌었단 말이에요. 기대감을 가진 게 어떻게 나타나요? 기대 인플레이션율로 나타나죠. 시장의 기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전월보다 떨어져서 2%에 가깝게 진입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의 기대감을 가졌었고 특히 파월이 뭐라고 했어요?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다라는 표현까지 FMC 회의 끝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름 기대감을 가졌는데 오늘 발표된 PCE 데이터는 다시 실망으로 돌아서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따가
오늘 발표된 PCE 데이터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일단 이 관세 전쟁에 대한 그 입장, 연준 위원이나 주요 전문가들의 입장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MC 기자회견에서 파월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최근 불확실성이 이례적으로 높아졌다. 그 불확실성은 주로 관세죠. 그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졌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관세와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는 아직 규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율을 떨어뜨리는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한 가지 주된 이유가. 그리고 물가가 올라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그럼 높아진 자동차 가격 25% 가격이 올라갔다고 가정해 봐요. 그럼 여러분 그 올라간 자동차를 삽니까? 가격이 올라간 그 자동차를 삽니까? 소비자가? 안 사죠. 안 삽니다. 안 올라간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차라리. 그러니까 물가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걸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게 해서 못 사게 만들려는 게 관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올린다고 과연 물가가 오를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관세를 부과해서 소비자들이, 이거 가격 오르네? 안 사. 안 사 하는 행위, 소비가 둔화되는 행위, 이건 전반적으로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해요. 역시. 더군다나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어제 얘기와 오늘 얘기가 계속 달라요. 어제는 관세 부과한다. 어제는 어, 한국은 예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예외 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한다. 또 내일 되면 달라질지 몰라요. 그런데 덜컥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자동차 5천만 원짜리 자동차라고 해볼게요. 25% 관세가 부과된 그런 자동차를 갑자기 구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매를 멈추는 거죠. 소비 둔화로 이어지죠. 소비 둔화로 이어지니까 물가 안정으로 야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 일단은. 물가가 자극되고 자극된 물가의 제품을 구매로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자, 그 다음, 지난, 미국 머니터리 팔러시 포럼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관세의 경우 지속기간이나 수준, 범위 등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책이 명확해질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가격이 일시적 상승에 그친다면, 통화정책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일시적 물가 상승일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일시적 상승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겠다. 어쨌든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FMC 회의가 끝나고 FMC 회의와 FMC 회의 일로부터 2주 동안에는 연준 위원들이 언론 활동이나 대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통화 정책을 판단한다라는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기간이 끝나고 FMC 회의가 끝나고 정말 많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쏟아집니다. 그 쏟아지는 발언 중에 보시면 자료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는 글쎄요, 처음 소개하는 것 같은데요. 예. 알베르토 무슬람,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죠. 연은 총재, 연준 위원 중에서는 정말 미남 중에 미남입니다. 이게 사진이 덜 미남으로 나왔지만 특히 젊었을 때 굉장한 미남이셨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의 일시적인지는 확실치 않다. 연준은 장기간 현 수준 기준금리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심지어 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 연준 위원들이 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더 지켜봐야 된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 제가 자주
제시해드렸던 연방준비은행 총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죠. 카시카리.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관세 정책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확실해질 때까지 현 상황을 유지해야 된다. 지금 섣불리 결정하면 안 된다. 그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세가 경기 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두고 봐야 된다. 또 관세 정책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 당분간 금리 결정을 미루겠다. 금리 중단하겠다. 금리 인하를 잠깐이라도 중단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또 한 분 더 소개한다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죠.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2026년까지로 놓고 본다면, 혹은 2027년까지 놓고 본다면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지금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마치 지금 3, 4, 5, 6 혹은 더 길게 이 기간 동안에는 일단 너무 많은 불확실성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렵고, 공통된 의견은 뭐예요?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공통된 의견은. 인플레이션 여부에 대한 진단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통된 의견은 지켜봐야 한다. 근데 오늘 발표된 PCE 데이터는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더 강해진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향후 통화정책 기조 어떻게 되는지 본다면 지금까지 5.5에서 4.5%까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근데 이미 FMC 회의 때 보여드렸던 경제지표 전망을 본다면 점도표를 보세요. 점도표상에 높은 금리를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는 입장도 있어요. 금리 인하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어요. 매파와 비둘기파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파월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입장들이 있듯이 어떤 인물들은, 이 발언을 통해서 어떤 인물들은 조금 더 금리 인하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과 조금 더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구별될 수 있는데, 이렇게 재무부 장관과 미 트럼프 대통령 간의 생각이 다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품고 그런 식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재무부 장관이, 그죠? 기획재정부 총리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준 위원들도 연준 의장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고 아무 말 안 하고 다른 반대 의견 얘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 금통위처럼 말이죠. 7인의 금통위 위원들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한국은행 총재 금통위 위원장의 의견에 다 공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각각 자기 의견들을 펼치고 그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맞부딪히면서 더 적절한 금리가 무엇인지, 더 적절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경제정책,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펼치는 나라의 모습이다. 그런 나라의 모습이다. 그게 선진국의 모습이다.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 제가 다 동경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만큼은 우리가 갖추어 나가야 된다. 저도 지금은 죽시 분석해드리고 있지만 제 채널에서 경익남과 토론합시다를 통해서 토론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토론을 여러분 많이 보셔야 된다는 이유도 있는 것이, 여러 의견들을 맞부딪혀가면서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 뭐가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정리를 한다면 이번에 경제전망 수정치를 보면 경제 성장률은 낮춰잡고, 또 26년 경제 성장률도 낮춰잡고 27년 성장률도 낮춰잡았어요. 실업률은 올려잡았어요. 물가도 올려잡았어요. 내년 물가도 올려잡았어요. 근원 물가도 올려잡았어요. 그러니까 경제는 낮춰잡고 안 좋게 보고
물가는 높게 잡고 스태그플레이션의 형태로 진단을 한 겁니다. 재밌게도 진단은 그렇게 했는데 정책 금리는 유지다. 뭐예요? 일단 wait and see. 지켜보자. 신중하자. 일단은 당분간은 지켜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뭔가 방향성이 나오면 이 경제 전망조차 믿지 말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는 현재 전망을 제시했지만 이 전망을 무조건 신봉하지 말고 일단 지켜보는 것이 맞다. 신중하게 금리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경제 성장률은 낮춰졌고 물가 상승률은 올려 잡았는데도 금리 결정에 대한 그 스킴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 그래프가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발표된 이 PCE 데이터가,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PCE 근원 물가와 근원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향후 통화정책 기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시면 일단 국채 금리는요. PC 데이터가 발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국채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물가가 예상 밖으로 상승했네. 상승했으니까 금리 인하 어렵겠네.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또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경기가 아직도 뒷받침되네. 라는 측면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굉장히 강하게는 아니지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죠? 이게 금융시장에 미친 일시적인 영향인 거죠. 역시 달러 인덱스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아까 시간을 기준으로 미미하게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모습, 아주 미미하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의 기대치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런 정도면 저의 의견을 하나 드린다면 이 PC 데이터가 미치는 자본시장,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 다른 영향,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강한 정책 드라이브, 그것이 미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를 높이면 미국 총 자동차 수요가 줄고 자동차 매출이 주는 거예요. 소매 판매가 주는 거예요. 그럼 경기가 부진해지겠죠. 소매 판매가 줄면 유통 매장들은 인력을 유지할까요? 아니죠. 판매가 안 이루어지는데 인력을 어떻게 유지해요? 그럼 고용도 위축되죠. 고용이 위축되니까 소득이 주니까 소비 활동이 위축되죠. 이런 관세 정책의 부메랑 효과도 미국에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상당 부분 합니다. 그게 미국 자본시장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한국 경제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네, 이런 것들이 고루 반영되어서 주식시장, 자본시장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이 PC 데이터가 금융시장에 미친 그 작용한 영향 정도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해 보고 그 밖에 나머지 요인들이 더 오늘 같은 경우 더 작용할 것이다. 트럼프 이슈가 없다면 이 PC 데이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텐데 트럼프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드라이브 그것에 더 많은 시장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공지사항 안내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4월 9일 날 오프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무료 특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후원사 강연이 있은 후 제 강의와 이광수 대표님의 부동산 강의까지 이어지니까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상단에 링크를 안내해 드릴 테니까 신청해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제 오피셜 클럽을 얼마 전에 런칭해서 아주 재밌게 김광석의 경제하숙집이죠.
경제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이렇게 영상만으로 소통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매일 여러분과 글과 목소리로도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고 또 매주 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에 대해서 속 시원히 질의응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도 10시에 끝나는데 10시에 끝나면 줌 수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좀 가져봐 주시고요. 또 매월 월간 특강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젠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럭무럭 잘하실 수 있는 노력을 제가 기울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 이 월간 특강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께 치맥 쏘기로 했죠. 오후에 강의하고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놀러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안내해드리면 제가 겨울꽃이라는 노래를 냈죠. 아직 200명밖에 안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김광석 겨울꽃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노래가 나옵니다. 한 분당 10번씩 들어주시고 또 한 분당 10명씩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처음에 듣기는 좀 거북하실 텐데 듣다 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겨울꽃까지 홍보 말씀드리고 이상 즉시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